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빠른 10% 수익, 단타 가능 종목 2개라는 제목으로 이번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서 빠른 10%다라고 하는 게,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한 주 이상, 네, 2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뭐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뭐 하루 만에 10%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그건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최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네, 상승할 확률이 높은 지점에 있는 주식들을 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단타를 사실 스캘핑 쪽도 좀 해봤습니다만, 어, 그게 제 성향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막 5분, 10분, 뭐 1시간 이내에 뭐 그날의 승패가 결정나는 그렇게 손발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한 매매 기법들은 사실 너무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매가 저는 되더라고요.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캘핑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 위주의 시가총액 2천억 미만 종목들이 자꾸 눈에 띄게 되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개미들의 왕이라고 하는, 네, 흔히 말하는 좀 작전 세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또 이제 일반 개미들에게 그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러한 작전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은 돈이 외국이나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노려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를 해요. 근데 그런 세력들을 추적하는 나름의 기법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 100% 완전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로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의 좀 중형주 되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자, 뭐 단타 트레이딩, 또 데이 트레이딩, 네, 그리고 스윙 매매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저만의 어떤 스크리닝 기법을 통해서 코스피에서 단타로 좀 유효할 만한 가능 종목 2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최소한의 재무적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뭐 거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제가 오늘은 코스피 가능 종목 2개를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닥 가능 종목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종목을 제가 스크리닝을 해놨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2개, 3개로 쪼갠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9월 한 13일 정도쯤에, 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높았던 시기였죠. 한 두세 달 이내에. 근데 이때 보면 외국인의 분산 비율이 3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분산 비율. 분산 비율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35%라고 하는 수치는 외국인이 그간에 가장 많이 매집했던 그 수치를 100으로 잡고, 그거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가 매집을 했다, 뭐 이러한 뜻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총 가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매집을 했었는데 지금 35개 정도를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매집 흐름이 뭐 35에서 40, 50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비율이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좀 높았을 때 35%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최근의 주가를 보면 외국인의 분산 비율이 38%로 조금 올랐죠. 근데 이렇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분산 비율이 올라가는 게 점진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매집하는 양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주가가 높았을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분산 비율은 35%에서 38%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회다 싶어서 매집을 한다. 네, 이렇게 쉽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알아봤고,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집 수량이 아주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타이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실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상승 변곡 지표도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 요 지점 한 33,000원대에서 저희가 매집을 하면 좋겠다라는 보조 지표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분석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평균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력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각각 35,888원, 네, 38,955원. 그러니까 대략 35,900원과 39,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가장 최근에 12월 26일에 이 종가를 살펴보니까 33,4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균 단가들, 주가를 선도하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보다 현재 단가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뭐 적게는 한 2, 3천 원에서 많게는 네, 거의 뭐 6천 원 정도까지도 이 주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죠. 네, 어찌됐건 저들도 익절을 해야 되는 세력들인데 그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저 위에 있고 지금은 손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든 이 주가를 다시 부양해서 익절을 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욕구를 잘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확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간의 수급 흐름도 보면 한 주간의 수급 흐름도 괜찮고요. 또 한 달 동안의 수급 흐름도 순매수 흐름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3개월 정도의 수급 흐름은 이 세력합과 외국인의 좀 그 방향이 서로 정반대로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보면 투자 신탁과 보험 쪽에서 좀 많은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력 합이 순매도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연기금도 좀 순매도가 있었네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급적인 흐름은 연기금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오히려 금융 투자와 네,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좀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주가의 선도 세력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흐름을 잘 쫓아가다 보면 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HTS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면 실제로 이 종목이 요즘에 여러 가지 보조지표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여기 좀 물론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매물대를 좀 뚫고 나가야 한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3만 한 5,800원, 3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요런 초록색 화살표들이 좀 많이 찍혀 있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들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요게 보면 뭐 CCI 과매도라든지 아니면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같은 보조 지표들이 새로 많이 좀 요즘에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에서도 네, 상승 변곡 지표가 발생을 했고 지금 보는 HTS에서도 이렇게 네, 스토캐스틱과 CCI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매도가 됐다. 이젠 살 타이밍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간단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너무 이렇게 그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한다기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재무적인 가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보조 지표나 수급적 흐름이 오히려 이 주가의 향방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만 좀 간단하게 최소한의 부분만 체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건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한 200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총 부채 나누기 총 자본이 결국엔 부채가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네,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갚아야 될 돈도 많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또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현금도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소리고요.
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저 이자 보상 배율이 너무 낮으면 번 돈을 다 이자로 내고 이제 낼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저 이자 보상 배율을 또 잘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이자 보상 배율도 지금 10 이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봐주시면 전체적인 재무 비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비율이다. 뭐 수익성도 ROE도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네, 괜찮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분기별로 보면 좀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재무제표를 봐도 매출액은 어쨌든 19년도 3분기 이후로 계속 좀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그때그때 이제 당기순이익이나 이 현금 흐름 빼고 한번 보죠. 네,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꾸준히 돈을 꽤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은 나죠. 계속 다 플러스니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빼고 한번 현금 흐름을 보면 그래도 잘 버는 때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재무도 이제 채무도 많이 갚고 이러한 좋은 흐름표가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죠. 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로 보이고,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거의 마이너스다가 요즘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는 돈을 좀 빌렸다라는 소리죠. 근데 뭐 요 정도 빌린 거는 사실 괜찮다라고 그 정도 봐도 될 것 같고, 뭐 이만큼 너무 많이 빌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투자 비중도 예전에 좀 잘 될 때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타이어 쪽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 한국 타이어 쪽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또 아주 최소한의 재무 지표적으로나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한번 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대건설 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 이제 한번 앞에서 한국 타이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선이 또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만큼의 버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만큼을 올려줘야 결국엔 본인들의 이익 구간으로 진입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다시 부양을 해야 될 유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지금 현대건설 보니까 요 또 상승 변곡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요렇게. 이런 변곡 지표들이 꼭 100%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지표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지금 주가가 좀 다시 눌리는 모습 보여줬고 변곡 지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괜찮은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또 중장기적인 수급도 한번 보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요때가 외국인들이 분산 비율이 73%였는데 지금 분산 비율 보면 네, 79%, 8% 정도로 주가는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비율은 계속 올라갔죠. 뭐 그래프적으로도 이제 눈으로 좀 이게 뭐 기울기가 엄청 가파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느껴지시겠네요. 네,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급 분석표를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1주간의 또 수급 흐름, 네, 그리고 또 한 달간의 수급 흐름, 또 1분기간의 수급 흐름이 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 또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목이 가장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HTS 한번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이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변곡 지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3만 3천 원대.
네, 요때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도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CCI 과매도도 나오고 있고, 요런 변곡 지표들이 발생했을 때 잘 들어가면 한 요 정도 수준의, 예, 요 정도 수준의 익절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매물대가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서 뭐 4만 원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변곡 지표가 최근에도 두 개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요 정도까지의 버퍼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3만 6천 원에서 한 10% 수준, 뭐 한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또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업적으로 한번 재무를 보면 이 건설 경기가 요즘 안 좋잖아요. 특히 뭐 요즘 돈을 자꾸 걷어들이면서 건설 경기, 뭐 PF도 막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냉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대건설을 좀 꼽은 이유는 일단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부채 비율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른 이제 건설사들 제가 보니까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이 업황과는 좀 관계없이, 예, 부채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느껴져서 참 매력적이었고요. 특히 건설사들이 부채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15.2로 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 좀 의아했어요.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또 이자 보상 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뭐 갑자기 정말 뭐 부도 위기가 있다든지 제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뭐 너무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재무 비율 한번 봤었고, 또 이제 재무제표적으로 한번 보면 실제로 2019년도부터 뭐 꾸준하게 계속 매출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보시면 뭐 업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건설사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 재무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잘 업황의 호황기 때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세무도 좀 갚고 돈도 잘 벌고, 예,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사실 2022년 들어와서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좀 저조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황이 좋을 땐 누구나 다 그 종목을 매력적으로 느끼죠. 근데 업황이 안 좋을 때,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수급적 흐름을 보이고 있나. 업황이 안 좋은데 계속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업황이 나쁜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유의 깊게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렇게 현대건설과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이 짧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재무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정보였길 바라고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